부동산이 하락한다, 상승한다, 이 상승, 하락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지역이 똑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도 저희 소치님들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질문에 대한 상담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또 질문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지금 갖고 있는 걸 팔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근데 팔까 말까에 대한 부분은 제가 결정해 드릴 수는 없어요. 결국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이제 그 결정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분께서 해주신 제가 질문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린이 40대 워킹맘입니다. 재작년에 서울 도봉구 창동에 비교적 역과 가까운 구축 아파트를 매수했어요. 그런데 노도강이라고 자꾸 언론에서 집값 떨어진다고 주요 뉴스에 나오고 저 역시 더 떨어질까봐 불안해서 이걸 팔고 상급지로 가고 싶은데 무리해서 그렇게 해야 할지, 창동은 호재가 있어서 갖고 있어도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어떻게든 서울에 이렇게 역세권 쪽에 아파트 매입을 하셨어요. 이분이 재작년에. 그런데 계속 뉴스에서 노도강은 특히 떨어진다 하니까 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가져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딱 듣고 이미 정답을 이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이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왜 하락한다고, 왜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 부분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의 생각, 그 기준보다는 외부에서 들려오는 그 이야기에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분은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사는 건 되게 쉬워요. 사는 건 쉬운데 내 기준이 없으면요, 이걸 보유를 할지 말지, 매도를 할지 말지, 이걸 내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는 공부를 통해서 그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열심히 부동산 공부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분이 이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 하락한다고 생각할까? 왜 지금 서울이 하락한다고 생각할까?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이 하락한다, 상승한다, 이걸 단순하게 말하면요, 하락을 한다는 건요, 서울에 수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서울에 수요가 없으면 하락하겠죠. 근데 반대로 서울에 수요가 있으면요, 얘는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봐야 돼요, 우리가. 그럼 수요가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미분양. 그리고 두 번째로 청약 경쟁률. 이걸 봐야 압니다. 미분양, 서울의 미분양 그냥 보시면 알잖아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살짝 최근에 늘었다가 다시 감소하고 있어요. 그럼 이 리스크 아니죠. 그럼 청약 경쟁률 어떨까요? 청약 경쟁률. 지금 서울은요, 청약 경쟁률이 대부분 2자리 아니면 3자리예요. 정말 잘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서울에 지금 분양가가 저렴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저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 이 수요가 확실히 있다는 의미예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살짝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왜 주춤하지? 결국에는 그거예요. 금리. 이 대출금리가 다시 올랐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급감했죠. 이 거래량 급감을 한 이유는 심리가 또 다운되니까. 근데 반대로 다시 대출금리가 내려가면요, 거래량이 다시 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잘 보면 돼요. 근데 지금 이런 요인 말고는요, 서울은 크게 리스크가 없습니다. 입주 물량도 거의 없어요. 그럼 이게 계속 하락할까? 그것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불안하다, 여기서 계속 가격이 하락할지 불안하다 했을 때는 이런 지표를 내가 계속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이거 무료로 우리가 다 볼 수 있거든요. 하나하나 보면서 정말 서울에 지금 수요가 있는지, 사람들이 정말 서울을 원하지 않는지,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찾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예요. 이분께서 질문해 보면요, 내가 무리해서 뭐 상급지 가야 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무리해서라는 거죠.
무리해서 이게 결국에 연끌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같은 시기에 지금 아직도 대출 금리가 되게 높아요. 거의 뭐 6%까지 가는 곳들도 많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연끌을 한다? 저는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불안해서 내가 뭔가 조급해서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면요, 정말 힘들어져요. 오히려 그냥 그럴 땐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본인께서도 내가 무리를 한다 안 한다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판단이 된다면 저는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상급지로 가는 게 당연히 좋긴 하잖아요. 근데 내가 가진 물건이 정말 못난이면요, 당연히 이거 팔고 가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요, 굳이 그걸 당장 팔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매수를 한 곳이 지금 서울이고, 서울에서도 창동이라 하면 호재가 있는 곳이에요. 역세권이기도 하고 향후에 호재도 있잖아요. 교통 호재도 있고. 그렇다면 이게 그렇게 못난이는 저는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러면 굳이 내가 무리해서 상급지 가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따져보는 거야. 아, 정말 이게 못난인가? 앞으로 좀 더 괜찮을까? 이걸 따져본 다음에 판단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지금 내 물건의 가치를 잘 판단한 다음에 이걸 갈아탈지 말지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걸 지금 같은 시기라고 하면 거래량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분께서 2년 전에 매수를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팔려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그 가격으로 못 팔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좀 정체가 돼 있잖아요. 지금 매수자 우위거든요. 이분들이 원하는 가격에 팔아야 돼요.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거 할 수 있을까? 내가 손해보고 팔아야 될까? 이런 것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요런 걸 내가 한번 차근차근 좀 짚어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뭐 부동산이 하락한다, 상승한다, 이 상승, 하락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지역이 똑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근데 항상 우리가 뉴스나 언론에서 보면 모든 지역이 상승한다, 모든 지역이 하락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각자의 그 도시는요, 그 각자의 사이클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가 일률적으로 가격이 다 빠졌을 때는 금리 인상이 너무 강력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가격이 빠졌어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다시 회복이 되면요, 다시 그 내부적인 본연의 사이클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이 사이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사이클이 어떻게 우리가 보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매매지수 그래프라던가 미분양이라던가 입주 물량이라던가 청약 경쟁률, 거래량 이런 지표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만약에 가격이 다 빠지고 있다고 하면 전국이 다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전국이 다 빠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 충북 청주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확실히 반등을 했어요. 지금 반등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요,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다르잖아요. 그쵸? 만약에 그 논리라고 하면 청주도 계속 가격이 빠져야 되는데 청주는 가격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요, 계속 하락하다가 저점 지금 반등했고 지금 조금 정체하고 있어요.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하면서 항상 그 다른 말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좀 찾아보는 작업, 검증하는 작업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서울의 구축 아파트를 팔지 말지 고민하는 분에 대해서 제가 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요, 우리가 무언가 내 집을 판다 했을 때는요, 이게 정말 못난이인가, 이게 정말 그 가치가 없는 것인가를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이곳에 어떤 교통 호재가 들어오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이런 것도 잘 좀 검토해서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항상 중요한 부분은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창 우리가 연끌이란 거 많이 했잖아요. 연끌했던 특히 2030인 분들이 최근에 집을 급매로 정말 많이 팔았습니다. 그 이유는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그 대출 이자보다 거의 2배, 3배씩 더 높아졌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내 월급은 거의 정체가 되어 있는데 내야 되는 대출 이자는 높아졌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좋은 걸 샀다 하더라도 그걸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투자는 우리가 무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상급지로 갈아타는 것도 좋고 1주택 포지션에서 주택을 더 늘리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리는 하지 말자입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내 자산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저도 이제 이 방법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